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가을의 결과물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여러분 전쟁하신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내를 돌아본 결과 아마 전쟁은 이달 말까지 가야 다 종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쟁의 가장 핵심은 결과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원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지를 잘 배치하시고 겹쳐지는 곳이 있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과감히 솎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약재도 원활히 방제가 잘 들어갑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갈란병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잎이 낙엽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히 기해주셔야 된다. 수관이 복잡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서 벨란 수화제, 다이세렌 수화제, 다코닐 수화제 이런 보호제 위주로 우전 방제, 비 오기 전에 방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좋은 약을 쳐도 한 템포가 늦었다.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방제하셔도 방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저도 약 한 25일 동안 전쟁을 다녔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잠시 전쟁을 멈췄고 또 시간 짬을 내가지고 3월달 주요 영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가수원에 들려봤습니다. 현재는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내 자신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파서 안 됩니다. 건강해야만이 그것이 행복이다. 그 다음에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수원을 경영했을 때와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하고는 가을의 결과물은 천차만별이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대하고 내 가수원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경영한다면 가을의 결과물은 반드시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 방송은 과수 전문 방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분야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콜라 방송을 믿고 따라주시면 여러분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좋은 품질의 사과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은 역시 빙초산 문제, 청태익기 제거 문제, 그 다음에 기계유 유제를 언제 살포할 것인가, 석계황합제를 언제 살포할 것인가, 나무 심을 때 주의할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료를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3월달 주요 영농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가수는 46년생 후지인데 전쟁이 종료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과지들이 이렇게 하수가 되어 있습니다. 쭉쭉 늘어져 있죠. 이렇게 결과지가 하수가 되니까 상당히 정형과 율이 95% 이상이 나오고 열매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3, 4다의 비율이 대략 75%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 잘 받았고 색깔도 비례 관리를 약 10년 이상 미량원소를 1년에 2회 시비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착색도 맑고 잘 나고 품질의 편차가 없이 만 1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귀농하셨습니다. 물건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졌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이 따는 나무입니다. 일반 호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쟁 후에 비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고 또 저한테 이 문자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수세가 강한 나무는 완전 무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료, 습벌이 돼서 가지고 비료 안 주면 열매가 굵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수체 생존 본능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세가 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 비료나 그름을 무시비를 좀 해달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관련 회사에서는 저를 조금 미워하겠습니다만 이 결과적으로 이 과수하신 분들 모든 농작물이 가을에 결과물이 잘 나와야 모든 부분이 연결고리가 잘 돼가지고 다 잘 생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세가 센 나무는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색깔이 잘 날 때까지 계속 그름과 퇴비 또는 비료를 무시비를 권장드리고 대신에 미량 원소를 적극 좀 시비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영농비도 많이 절감이 될 수가 있다. 또한 가을의 품질도 월등히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량 원소를 반드시 시비한 이유는 나무가 지구온난화 문제, 뿌리 근근 활성화의 어떤 부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러한 미량 원소를 토양에 시비하셔야만이 나무가 온전하게 열매를 잘 착화시켜주고 결과물을 좋게 나타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면 시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좋은 품질 수확의 문제, 그 다음에 적과 노동력 절감 문제, 햇빛 투광성 문제, 약재 방제 효율성의 최대적인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금 전쟁을 평소에 좀 잘 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보면은 이 청태가 상당히 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 가수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지표 근처에 있는 부분에 이 청태가 끼 있고, 나머지 중단부부터는 청태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태는 과습한 가수원, 과습한 위치의 어떤 가수원, 토양 조건, 그 다음에 이 과분무해가 햇볕이 잘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약재 방제를 해도 수간 수피에 약재가 도달되지 못하는 그런 가수원에서 청태기가 많이 끼고 있다. 그래서 바람이 잘 들어가고 햇빛이 잘 들어가게끔 가지 배치를 하셔야 되고, 평소에 약재 방제도 다이세넴이라든지 안트로칼 수화제, 이런 유기유한 계통의 약재를 연간 4회 정도는 살포하셔가지고 수피까지도 약이 잘 묻어줘야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과분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 역시 이 전쟁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람의 소통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그러한 청태 이끼를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끼 제거제를 살포해야 될 경우는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잊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청태가 많이 끼가지고 이끼 제거제를 살포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또 놓쳐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태 이끼 제거제는 병조산이 있죠. 병조산은 물 500리터 기준 5리터. 다소 그게 또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청태 이끼 제거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유의 청태 아웃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10리터짜리인데 물 500리터 기준에 반통, 즉 5리터여가지고 단용으로 살포하셔야 됩니다. 살포 시기는 2월 말부터 3월 5일 사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단독 살포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살포 후의 효과는 만약 이 수피에 약이 잘 맞았다면 대략 70% 정도가 제거하는 효과를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유제가 또 문제가 되죠. 기계유제는 사용 목적이 있는데 반드시 살포하라는 의무감은 없습니다. 내 가수원에 전쟁하시다가 깍지벌레가 많거나 또는 악가단이, 즉 응애가 눈에 관찰되었거나 하면은 기계유제를 살포하셔야 되는데, 기계유제 역시 살포 시기는 2월 하순부터 3월 15일 사이에 기계유제를 방지하셔야 되는데, 살균제, 톱신염 수화제 또는 베프란 액상 수화제를 같이 가용하셔가지고 살포하셔도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계유제는 그러한 면충이나 깍지벌레, 응애가 관찰되지 않는 가수원에서는 반드시 살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4년 이하의 수세 약한 나무 또는 유목에는 살포를 권장드리지 않고, 특히 복수화에도 살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복수화에는 너무 강하게 칠 경우에는 복수화 나무 수세가 저하되는 그런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복수화에는 많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만, 복수화도 역시 깍지벌레가 많다면 기계유제를 살포하셔야 되겠죠. 다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4년 이하의 유목, 수세에 약한 나무, 복수화도 수세에 약한 나무에는 기계유제 살포는 그렇게 권장을 드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나무 두 나무인지 한 나무인지 모르겠네요. 한 나무에서 분지가 됐네요. 멀리서 보니까 두 나무처럼 보이는데 역시 한 뿌리에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주지형이 됐네요. 나무는 역시 48년생 일반 후지가 되겠습니다. 석회황합제는 역시 사용 목적은 백분병이나 불안병, 정년도에 갈반병이 많은 가수원에 단독 살포하시면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회황합제는 이런 수피 부분에 약액이 잘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황합제 특성상 반드시 전착제를 첨가해가 살포하셔야 약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전착제를 반드시 가용해달라. 직접 조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 하지 마시고, 요새는 직접 집에서 조제하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18리터짜리 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황을 물 20단말 기준 2통 플러스 전착제, 일반 전착제 반병 여셔가지고 단용으로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살포 시기는 늦어도 3월 20일까지는 방제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늦어도 관계없습니다만 그때는 잎이 조금 손상 입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경험상 이러보니까 대다수 다 회복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3월 20일, 늦어도 3월 25일까지는 황합제 살포를 종료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기계유도 살포해야 되고 황도 살포해야 되고 두 가지 다 살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까다롭죠. 기계유제와 황합제는 살포 간격을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보통 살포 간격을 보름 간격의 틈을 두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시간이 없다. 최소 10일간의 틈을 두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더욱더 더 없다. 그럴 경우에는 간편황, 간편기교유가 있습니다. 그 제품 이름이 뭐냐면은 방역황, 황 대용 제품, 방역황 플러스 기교유 대용 제품인 동안유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황 한 병, 동안유 한 병, 1대1로 혼용하시고 전착제 반병을 여셔가지고 살포하시면은 동시에 다 방제가 된다. 효과는 그리 나쁘지가 않다. 일반 기교유 살포와 그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간편하게 요새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제품도 여러분들이 바쁠 때는 1대1로 동시에 살포하는 방안도 여러분들이 고려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한 20일 전후가 되면은 묘목을 많이 심습니다. 묘목은 확실히 좋은 묘목을 심으셔야 됩니다. 묘목이 작으니까 확실히 성장도 둔화되고 가원주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애당초 묘목은 씨알이 좋은 놈을 골라서 심는 게 맞다. 그런 특묘를 구해서 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묘목 심으실 때 붕사 또는 역병이나 무릎병 예방을 위해서 후창 입제도 하루쯤 정도 시비하셔가지고 좀 심어달라.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주시고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토성 조건이 좀 불량하다. 그런 밭에는 원예용 상토를 한 구덩이에 한 3kg 정도 뿌리시고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종과 대목에 따라 가지고 전목부위 노출은 다소 달리 해야 됩니다. 수세가 강하게 크는 일반 후지 같은 경우는 전목 부위를 다소 높게, 즉 15cm 정도. 시나노 골드나 이런 품종, 홍도 품종은 스포타입 계통은 수세가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때는 전목 부위를 다소 깊게 심으셔야 됩니다. 대략 한 5에서 10cm 정도. 그래 심으면 큰 무리 없이 나무를 원활히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것이 나무 좀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해 피해받은 나무 수세가 현저히 떨어진 엠구 작은 대목이 있어가지고 나무좀 피해가 상당히 많고 특히 줄기 속에 이 산란을 하게 됩니다. 산란된 유충의 분비물 독성인 암브로시아균에 의해서 나무가 고사가 됩니다. 구멍이 4개, 5개, 6개, 7개 정도 발견되면은 그때는 약을 주입해도 나무 회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판단됩니다. 그런 구멍이 발견됐다면은 스미촌 유제나 이런 유제를 가지고 주사기로 그 해당 구멍에다가 주입하시면은 그 안에 있는 충이 죽기 때문에 나무 고사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멍수가 4, 5에서 7개 되면은 약을 주입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은 3월 말쯤 4월 상순 사이에 유기인계 살충제인 스미치온 유제 또는 희소식 이러한 약제를 단독으로 나무 주간부 줄기에다가 단독 살포하시면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 유리나방과 나무전이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역시 3월 말쯤 돼가지고 4월 말 사이에 스미치온 유제 플러스 애니총 액상 살충제를 동시에 1대로 섞어가지고 나무 주간부에 이렇게 분무하시면은 복숭아 유리나방 방지에도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약효의 증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농약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 pH를 반드시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수질 pH 점검 결과 5.5에서 6.8 범위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검사 결과, 간의 측정기 검사 결과 7.5 이상이 되면은 같은 A 약제를 살포해도 약효는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탄저, 부패, 응애가 많은, 특히 갈반병이 많은 그런 가수원에서는 수질 pH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방제는 특히 약효 증진을 위해서는 우전 방제, 비 오기 전에 방제, 사이 방제, 특별 방제, 보호제 위주 살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울러서 양양도 무시를 못합니다. 300평당 한 차 또는 최소한 400평당 500리터를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 이렇게 꽃눈이 뽀얀 색을 나타내는 가수원이 확실히 가을에 착색이 더 맑고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량원소의 살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는 개화기 중에 냉해 피해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냉해 피해 방지에는 제가 늘 강조드렸던 프로트 S 플러스 붕산 1대1로 혼용하셔가지고 홍대기 때 꽃피기 바로 직전에 홍대기 때 1차 또는 중심화가 대략 한 절반 정도 개화되었을 때 2차 이렇게 방제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달 본격 사과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방제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충분한 양양을 통해서 가을까지 잘 방제를 하셔야 가을에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사콜라 방송을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은 현재의 품질보다 월등히 더 업될 수 있도록 제가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과콜라 방송에서는 사콜라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셔가지고 사콜라 밴드 회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다 하셨는가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사과 꽂는 분화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봄철 냉해 피해 문제하고 그다음 우박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고 또 경북지 일부 지역에 잎이 조기 갈반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잎이 동화 양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꽂는 형성이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성능량이 좀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가지가 겹친 게 없죠. 갈반이 많은 집단을 보면은 상단부가 복잡한 경우 상당히 많아요. 막 우거져 가지고 바람과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재 방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봐서 주지와 주지 사이가 이게 뻥 뚫혀야 됩니다. 저 뚫혀야 됩니다. 예. 결과지도 서로 간에 이렇게 다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방제가 좋다. 잘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방제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가을의 결과물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